현재 이렇게 수백만 원씩 이자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국토가 초기판으로 변했다. 취득세 역대 최고치는 문정부 부동산 정책 탓이다. 재건축은 너무 비쌉니다. 현재 시가 너무 크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금 팀장 함주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부동산 규제에도 끄떡없는 땡땡땡땡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소형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형주택의 투자 전략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소형주택 이사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현금 청산 당하면 어떡하나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 이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주말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시간, 바로 특강 시간에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강 시간에 얼굴 뵙고 돈 되는 정보 같이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에 집중된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5번째 규제 정책이 나왔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현재 금리 인상안을 펼치고 있고요. 영끌과 비투로 아파트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25번째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시장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집값, 지금 부동산 가격 자체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민간 재건축보다는 바로 민간 재개발이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 마지막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평생 집 못 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투자를 해야지 그만큼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 전략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아파트에 집중된 부동산 규제 정책, 금리 인상이 되고 있고요. 영끌과 비투로 아파트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런지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게 되면 금리 자체가 오르고 있는데 상환 압박은 거세지고 비투, 영끌조 어쩌나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내용 보시게 되면 4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 반년 만에 0.6%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영끌, 이제 비투는 빚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용대출 금리 자체가 지금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금리 자체가 오르게 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그만큼 금리 자체가 올라감에 따라서 내가 월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 자체가 이제 크면 클수록 그만큼 이자 상환율이 이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영끌의 30대 부채 증가율 최고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용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사상 최대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영끌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용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평균적으로 금리를 봤을 때 10%에서 15%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에 투자하신 분들 정말 신용대출 금리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한 달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백만 원씩 내가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정말 본인의 생활 자체도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만 납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수백만 원씩 이자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이 한다고 하면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 양도세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금으로 다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아파트를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부담은 더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25번째 부동산 정책 시장이 지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거래가 절벽,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거래 자체는 그렇게 많아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 공급 대책 골든타임 놓쳤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사 부동산 대책을 정부 자체가 내놓았습니다. 내놓은 이유 바로 24번째, 지금 첫 번째부터 이제 24번째까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왔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25번째 내놓은 대규모 부동산 대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 동안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정부 자체가 공급 확대 정책 돌아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 국토가 투기판으로 변했다. 즉 풍선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 지역이 투기판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체가 지금 투기판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그만큼 집가 상승률을 너무 크게 끌어올리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사 공급 대책은 일러야 25년에 입주가 시작되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부 자체는 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25년 이후에 실입주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5년 후면은 앞으로 4년 후입니다. 4년 후부터 개발 계획을 가지고 나서 순차적으로 개발이 돼서 실제 이주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앞으로 적어도 8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개발 완료 후 실입주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취득세 역대 최고치는 문정부 부동산 정책 탓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택 공급 줄인 정책 규제 정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 자체를 줄이는 규제 정책을 계속적으로 써왔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면서 공급 자체를 막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가 인상이 되면서 다주택자 분들의 매물 자체가 시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집주인분들의 실거주 요건 자체가 강화되면서 그만큼 물건 자체가 시장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택 공급 줄이는 규제 정책을 지금 정부 자체가 계속 펼쳐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좋은 조건에서 정부 자체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민간 재건축보다 민간 재개발이 낫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평생 집 못 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2일 5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강남 압구정동의 196제곱미터형 아파트가 반년 만에 6억 원이 뛰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매수자, 매도자 눈치싸움, 거래 절벽,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나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고 거래 절벽이 집값 하락, 글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현금 청산 당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인해서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가는 상황, 이 공공 재개발 그리고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공급 자체는 없습니다. 공급을 해야만 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정부 자체가 아무리 공공으로 개발하자고 하더라도 이제 추진위원회 자체가 바로 우리는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으로 개발할 계획이 없습니다. 바로 반려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민간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재건축은 너무 비쌉니다. 현재 지가 너무 크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 예정지의 예정지 검토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소액으로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재건축보다는 민간 재개발이 낫고 가만히 있으면 평생 집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투자의 방향 세우셔라. 그 중에서도 재건축보다는 이제 재개발 중에서도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소액으로도 이제 향후 정말 개발이 됐을 때 서울 도심에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투자는 이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실거주로 아파트로 접근하시는 건 좋습니다.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을 아파트로 알아보신다고 하시면 정말 좋은 지역,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의 방향까지 맞춘 그런 실입주 하실 수 있는 아파트는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투자처로서 2주택이 되고 3주택이 되고 4주택이 되는 그런 아파트 투자는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지양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이 세금적인 부분이 너무 과중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집가 상승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세금으로 다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는 현재 지양하시고 규제 덜한 소형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항목이고요. 바로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로 1억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선정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고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민간 재개발을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잘만 들어가면 정말 소액으로도 정말 주변 지가에 비해서 낮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100곳이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면 정말 10곳, 5곳도 사업이 성공될 확률이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개에서 5개, 2개, 1개밖에 개발이 안 되는데 거기에 쉽사리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바로 민간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민간 재개발 중에서도 검토 예정지,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예정지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 투자를 할 때는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큰 폭의 시세 차익이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민간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가 있겠고요. 아파트 입주권 자체가 바로 큰 폭의 시세 차익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서울 도심에서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집값
서울 집값, 아파트 집값 정말 10억대, 입지가 좋은 곳은 20억에서 30억대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접근하려고 하더라도 정말 지가가 너무 높아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액으로 정말 재개발 예정지,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 그 중에서도 이사 공급 대책을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를 하셨을 때에는 정말 입지가 좋은 지역의 경우 20억, 30억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서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서울 도심에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억, 30억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정말 2021년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민간 재개발,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민간 재개발이 가능한 예정지의 투자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이사 공급 대책을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강 시간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